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다 늦은 건 아닐까? 그럴 때 우리가 꼭 한 번은 되새겨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4대 왕이자 한글을 만든 임금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지폐에 얼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종은 천재였기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고통받고 고민하면서도 끝내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을 세종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제1막 어린 충령, 왕이 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본명은 이도 충녕대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사실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조선 개국 이후 피로 얻은 권력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큰형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며 충녕은 조용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은 학문보다는 예술을 사랑했고 자유로운 기질이 왕으로서의 책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보다 개인의 취향을 좇는 모습에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충녕객의 왕위가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충녕은 단순한 대군에서 세종이란 이름을 부여받고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가 느꼈을 부담은 지금 우리가 중년이 되어 느끼는 무게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팀장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때,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고 떠맡긴 책임.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백성은 내 뿌리요. 나는 그들의 그림자다. 그는 그렇게 왕이 아닌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2막 듣는 자, 진짜 리더가 되다. 세종이 왕으로서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주변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넓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이들을 등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문제를 넘어서 리더로서의 자세를 결정짓는 철학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고 때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에 그는 일일이 주석을 달았고 실록에는 임금이 곧바로 명을 내리려 하다가 상소를 읽고 마음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장영실입니다. 천민 출신, 그 누구도 정치나 과학 분야에서 쓰려 하지 않던 그를 세종은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장영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경루, 혼천회, 치국이 등 조선 과학을 대표하는 유산들입니다. 그 결과 조선의 천문학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농업력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세종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하의 공을 빼앗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자신의 지적에 눈이 먼 리더들이 많은 오늘날, 이 말은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후배에게 조언할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세종은 들을 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영실뿐 아니라 허조, 황희, 정인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하들과도 끊임없는 토론을 벌였고 그들의 말을 수용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물었고 학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말하게 하며
조선이라는 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끌었습니다. 제3막 글자를 만든다는 것, 영혼을 구하는 일. 세종은 백성의 삶이 문자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세종실록에는 그가 밤낮 없이 한자를 공부하고 글을 익히지 못해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자는 외우기 어렵고 복잡한 문체였기에 일반 백성은 문서 하나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결심합니다. 백성이 말하고 쓰고 기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1443년 그는 비밀리에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집현전.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이 기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훈민정음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 한 번도 이 일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실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반 계층은 한자를 독점하고 있었고 문자 해독 능력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이 권력을 해체하는 혁명이었고 그만큼 큰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단 28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문자 체계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든 다음 이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예문을 쓰고 예제 문장을 만들어 교육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만든 이 글자가 언젠가 백성의 손에 들려 사랑과 억울함과 기쁨을 기록하는 데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는 글을 만들면서 백성의 삶을 바꾸었고 말의 권리를 모든 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제3학 고통 속에서 피어난 위대함. 세종은 말년에 안질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밝은 빛을 보면 눈이 타는 듯이 아프다는 표현을 남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국정에 임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책을 읽고 편찬 사업을 진행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씩 깎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아니라 백성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과사전을 만들고 농업서적, 의학서적, 음악 이론서까지 펴내며 조선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사직설은 농민이 실제로 들에서 쓰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고 향약집성방은 조선의 토종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의서였습니다. 모두가 그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삶을 위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끊임없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자 문종은 병약했고 자신이 세운 조선의 제도와 문화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늘 불안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고독, 아버지로서의 두려움, 인간으로서의 지침, 그는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마지막까지 글과 학문에 집중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정간보라는 악보였습니다. 그는 음악조차도 백성이 즐기고 연주하고 배울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히 다가왔고 그는 끝까지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제5막 지금 우리에게 세종이란. 세종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고 자식에게 미안해했고 백성 앞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무너졌고 아팠고 고뇌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며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책임, 후회, 체력의 한계, 관계의 벽,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 세종도 그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는 전쟁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정적을 죽이며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지식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럴 때 세종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말년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고 앞이 안 보이는 눈으로 밤새 책을 편찬하며 사람을 위한 지식을 남겼습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겐 부모이고 동료이고 리더이며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세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종의 유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종은 떠났지만 그의 숨결은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살아 숨 쉽니다. 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는 이 한글,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책임, 한 사람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자주 떠올릴까요? 오늘날 우리는 세종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빠르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연결의 바탕에 있는 것은 생각을 말로, 말은 글로, 글은 서로의 마음으로 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을 세종이 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문자는 단지 기록의 도구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말하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꿈을 나누게 하는 통로입니다. 누군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엄마와 손잡고 가나다라를 배웠고, 누군가는 군대에서 꾹꾹 눌러 쓴 편지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했고, 누군가는 암투병 중 손 떨리는 글씨로 자식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그런 삶을 상상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끝내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에 마주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세종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늘 스스로를 작게 여겼고, 무엇이 옳은가 보다 누가 아픈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결정,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세종이 꿈꿨던 좋은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의 세상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당신이 만든 말 위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마음, 명예가 아니라 책임, 기억이 아니라 감동으로 이어지는 유산. 세종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길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아갔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쓰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세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